스피킹을 하면 그게 스피킹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95%. 쉐도잉, 낭독, 전화 영어, 뭐 토킹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그게 스피킹이야. 그러고 영어가 늘길 바래. 근데 안 늘죠.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겠죠. 당연히 영어 스피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창의적인 행위라고 했는데 창의적인 행위를 안 하고 있잖아. 자, 오늘의 주제는요, 영어 말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제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뻔한 말이지만 영어 자체가 뭐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뭐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어라는 것을 결국에는 내가 더 나은 혹은 내가 더 원하는 그러한 모습 혹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단계이고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항상 이 본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뭐 고민을 하고 할 때 결국에는 '내가 왜 영어를 할까?' 했을 때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아니면 내가 어떤 국가를 가든 아니면 어떤 그냥 내 개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더 좋고 더 발전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꿈꾸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의 어떤 시도와 도전이 영어일 뿐이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전에 제가 시크릿 세션을 하나 넣어 놨습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 다 알죠? 영어 공부 다이어트 금연은 다 뭐예요?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일단은 동기부여가 안 돼서 혹은 실천이 안 돼서 결국에는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기부여라는 것이 무엇인가 혹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먼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것을 너무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금 매운맛으로 말을 하고 가겠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저는 다시 하고 싶어요. 노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죠. 다들 뭐 직장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육아를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 우리 에너지가 다 없어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출퇴근하고 거기서 일도 하고 뭐 끝나고 오면 7시 뭐 저녁 먹고 하면 7-8 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이 피트니스 센터를 가거나 혹은 뭐 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다 어려워요.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는데 왜 나의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혹은 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성과들을 얻지 못할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하지만 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 건 사실인데도 현실이라는 것은 조금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만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구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은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매일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매일 열심히 돈을 벌고 매일 열심히 회사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건 유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지금 현재 인생 수준을 유지하는 거니까. 왜? 그것을 안 하면 어때요? 내 현재 수준이 유지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하기 싫다고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월급이 없어져요. 그냥 직장 안 다니면 월급이 없어지는 거죠.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노력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것들에 대한 노력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영어를 원하는 수준만큼 못하는데 원하는 수준만큼 영어를 하고 싶으니까 노력을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매일 하는 루틴 정도를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것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노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뭐 500만 원을 벌고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7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어때요? 더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상을 해야 돼요. 그게 새로운 것이 됐든 아니면 똑같은 걸 더 많이 하든. 그렇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노력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못 하겠어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매운맛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즉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요, 동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선생님, 전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해요. 이 소리죠. 즉,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그 말은 뭐냐? 우선순위의 높낮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다이어트를 하든 영어를 하든 그게 우선순위가 별로 안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급한 불만 끄고 사니까. 급한 불,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냥 안 하면 바로 당장 뭐 굶어 죽는 거, 이런 것만 한다는 거죠. 급한 불만 끄는 거야. 내일 당장 뭘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잘려,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해볼게요. 영어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내 인생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어가 중요해. 승진이든 뭐든. 근데 지금 중요하지는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 중요한 건 알지. 야, 건강 중요하지. 다이어트 중요하지. 근데 지금 중요하다고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그 말은 신경을 쓰긴 쓰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다이어트 언젠간 해야지. 아, 담배 언젠간 끊어야지.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즉,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마인드 상태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난 다이어트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해. 그런 사람은 다이어트를 아직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어차피 해도 안 돼.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공부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냥 영어를 해도 어차피 안 돼. 실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소방관이 있어요. 소방관이. 소방관이 옆에 이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와서 이제 콜이 왔는데 소방관이 그 불을 끄러 가기 위해서 옆에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까요? 야, 너는 소방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기가 필요하니까 너가 빨리 가서 불을 제발 꺼라. 이런 동기부여를 해줘야 소방관이 불을 끄나요? 그런 소방관은 제대로 된 소방관이 아니죠. 당연히 소방관이니까 동기부여가 필요 없이 당연히 그냥 불을 끄겠죠.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혹은 김연아 선수 같은 그런 운동 선수들이 매일매일 엄청나게 고강도의 훈련을 하는데 동기부여를 맨날 해줘야 될까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죠. 당연히 그 사람들은 운동을 빡세게 하고 훈련을 합니다. 동기부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동기부여 그 자체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동기부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동기부여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간절히 원한다면 당연히 그걸 하고 싶고 동기부여가 필요가 없어요. 왜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왜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발전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하는 커리어에 있어서 평범함을 넘어서 비범한 어떤 커리어를 갖고 싶고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영어가 과연 진짜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발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져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동기부여가 필요가 없어져요. 근데 영어라는 것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금연이라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가 아직은 4순위, 5순위, 6순위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Realty 클래스에 등록한 분들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실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넌 어떻게 그렇게 실행력이 강해? 에릭님은 어떻게 그렇게 실천력이 강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디폴트 값이 뭐라는 거예요? 실행력이 없고 실천을 안 하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넌 왜 생각해놓고 안 해? 야, 너 다이어트 한다면서 왜 안 할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애초에 내가 하기로 했으면 하는 사람, 나는 생각하면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정체성이 디폴트가 되어야 실천이 되는 거지. 선생님, 전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렇다면 동기부여라는 것은 뭐냐? 이미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동기부여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하면 하는 사람, 이미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이미 된 사람만 동기부여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미 다이어트를 열심히 매일매일 식단 조절 운동하고 있고 내가 매일 영어 강의 들으면서 영어 과제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동기부여가 어떤 동기부여 컨텐츠, 동기부여 강의, 동기부여 하는 책이 부스터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데 동기부여 컨텐츠를 보면 긍정적 마음이 들면서 그 과정을 계속 즐겁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강화시켜줘요. 나의 확신. 그런 동기부여를 이제 막 옆에서 받고 그런 걸 보면 역시 난 잘하고 있어.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구나 하는 긍정적 확신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잘할 수 있게 돼요. 즉, 동기부여 컨텐츠라는 것, 영상, 책, 강연 등도 이미 동기부여가 된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동기부여가 안 된 사람에게는 가슴의 웅장함을 그냥 1시간, 2시간, 하루 갖고 식어버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실행은 없고 본질은 없고 그냥 좋은 말 듣고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동기부여를 찾지 마시고 자신만의 왜,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뚜렷하게 세워서 동기부여 그 자체가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는 어떻게 된다? 동기부여는 목욕처럼 매일 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절대로 아무리 세계 최고의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가 와서 여러분 1대1로 과외로 동기부여를 해줘도 한 3일이면 끝나요. 동기부여는. 동기부여라는 것은 목욕처럼 목욕 한 번에 아주 열심히 10시간 했다고 평생 목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때가 묻고 더러워지고 각질이 생겨요. 목욕처럼 매일 해야지 리프레쉬가 되는 것처럼 동기부여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강력하게 동기부여를 해줬다고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도 안 가요. 3일도 안 가. 그러니까 동기부여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 그 자체가 된 상태에서 다시 그것들을 재정비하고 리프레쉬하는 그런 목욕처럼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었을 때 모든 동기부여 컨텐츠가 비로소 여러분들께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혹은 자기 개발 어떤 분야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 그런 것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영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25살 때 이제 영어 회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영어 9등급이었고요. 참고로 이제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했을 때도 뭐 사실상 뭐 7등급 뭐 이런 거에 똑같았습니다. 영어를 아주 못했어요. 그리고 23살 때까지는 영어를 계속 9등급으로 살았기 때문에 토익을 봐도 200점대. 200점대라는 것은 그냥 사실상 빵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 찍으면 20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토익을 시작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토익을 하자. 그래서 토익을 조금 해서 이제 700점대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그냥 끝냈습니다. 뭐 회화 이런 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토익 700점대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 한 영어 한 3등급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로 25살이 되었어요. 그럼 25살 때 저는 말하기 경험이 없었고 외국인 뭐 그런 거 사귄 뭐 만난 적도 없었죠. 그리고 영어 회화 수준이라고 봤을 때 그냥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이걸 왜 말씀드리냐? 영어라는 것은 좀 늦게 해도 성인이 되어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분석해서 결론을 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인이 영어를 아직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내야 돼. 이 말은 뭐야? 자동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 알아서 영어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살 때 뭐 미국 유학 갔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굳이 따로 안 내도 영어가 자동으로 되는 환경이지만 우리는 시간을 따로 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뭐 모국어 환경이나 뭐 원어민 애인이 있거나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하다 보니까 굳이 따로 학습을 덜 해도 이제 영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뭐 모국어 환경도 아니고 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외국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학습을 해야만 영어가 되는 거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강제로 멱살캐리를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이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뜻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야 한다. 학습을 통해 해야 된다.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 하면 여러분들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남이 해주길 바라거나 저절로 되길 바라거나 시간을 안 냈는데 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막 하루 10분, 15분 이런 거 택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는 이 세 가지를 지켰더니 26살, 1년 뒤에는요, 영어 회화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영어 말하기 시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그런 말하기 시험에서는 만점이 나왔고요. 일상 대화, 그러니까 뭐 깊이 있는 대화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 잘 못해도 일상 대화 정도는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죠. 그리고 정부 주관 미국 인턴십에서 영어 면접뿐만이 아니라 4개의 연속 면접을 다 통과했고 장학금 1,300만 원을 받아서 공짜로 6개월 동안 미국을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국 대학생 몇천 명 중에 60명을 선발하는 거였고 이게 되었다는 거죠. 뭐 운도 좋았겠지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냐? 너 얼마나 했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이게 중요한 게 맞아요. 어떻게 했길래 성인이 되어서 그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얼마만큼 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랑 비슷한 환경에서 한 사람을 참고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시중에 많은 영어 강사분들이 있고 영어 책이 있고 영어 성공기가 있고 뭐 그런 컨텐츠가 많은데 이 사람들을 잘 뜯어보면 다 영어를 못했다가 잘하게 된 사람은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뭐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거나 외국에서 뭐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거나 뭐 어렸을 때 뭐 유치원을 뭐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사람이거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영어는 못했지만 이미 뭐 막 1등급을 늘 받았던 사람이야. 영어 회화만 못했지 이미 영어 기본이 너무 탄탄했던 사람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나랑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 영어 기반이 없으면서 영어 어떤 애인도 없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이 방법을 뭐 이렇게 뭐 프렌즈를 100번 봤어요. 이런 것들 표면적인 거를 참고한 게 아니라 원리,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 공부법에서 어떤 원리를 강조하는 걸까를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됐더니 제가 성과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사람들을 딱 봤는데 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엉뚱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엉뚱하게 실천을 하고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책으로 만들고 수업으로 만든 게 Real Deal Class예요.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6가지 원리라는 책,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제가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최종판 1% 영어 성공 원리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으로 만든 게 지금 이 Real Deal Class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말하기를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파트 2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어 말하기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모든 영어의 총체적인 것은 저의 책과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니까요. 자, 영어 말하기의 3단계를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하기, 영어 스피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스피킹을 하면 그게 스피킹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95%. 자, 영어 말하기란 무엇인가를 아는 게 바로 스피킹에 성공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걸 모르면 스피킹에 성공하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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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여러 면에서.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라고 하면 그냥 스피킹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쉐도잉, 낭독, 전화 영어, 뭐 토킹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그게 스피킹이야. 누가 쉐도잉 하래 그냥 해. 누가 영어 원서 낭독하래 그러면 그냥 해. 전화 영어 막 광고가 떠 그럼 전화 영어 뭐 20분에 뭐 10만 원 해가지고 원어민이랑 해. 그러고 영어가 늘길 바래. 근데 안 늘죠. 왜? 말하기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제대로 된 방법이 나오지 않죠. 그 3단계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환, 처리, 그리고 발화 혹은 수행이라고 하는 이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말하기를 조금 더 순화해서 제가 풀어볼게요. 말하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창의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한국어를 말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말하기는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떠올려서 그거를 문장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어내서 그걸 말로 뱉는 거예요, 소리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어요. 영어 말하기를 할 때. 아, 다 배운 건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옛날에 이 표현 배웠어. 근데 기억이 안 나. 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까먹지? 이런 경험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야, 연습할 때는 잘 됐어. 막 쉐도잉 막 100번 해가지고 잘 됐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왜 이렇게 유창하지가 않지? 그 다음에 아, 상황이 다르니까 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표현을 내가 외웠어도 이 상황에 맞게 좀 바꿔야 되는데 그 응용이 잘 안 되네. 이런 식의 느낌들을 분명히 말하기를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지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말하기의 3단계라는 것은 소환, 그리고 처리, 그리고 수행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이 3단계가 모두 있어야 돼요. 자, 소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장기 기억에서 지식을 꺼내는 과정, 지식을 꺼내는 과정.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이거를 쏟았죠. 이 텀블러 쏟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영어로 말해야 돼. 나 텀블러 쏟았다. 그러면은 텀블러라는 단어, 쏟았다라는 단어를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영어에서 뭔가를 배웠겠죠. 그거를 누가 방금 알려주지 않았어. 내가 평생 6개월 전에 배웠든 일주일 전에 배웠든 1년 전에 배웠든 그 장기 기억 속에 내 뇌에 있는 그 기억 속에서 쏟았다, 텀블러 이걸 영어로 꺼내야 된다. 그쵸? 이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 단어들을 떠올린 다음에 빠르게 머릿속에서 뭘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라는 것은 뭐냐? 문장으로 매칭하고 조합해야 돼. 그러니까 이 단어나 어떤 그런 조각, 어떤 기억의 조각만 떠올린다고 문장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 문장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엮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제에 맞게 뭐 쏟을 거야, 쏟아 혹은 쏟았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처리된 문장을 결국에는 입과 목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발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과 목을 통해 소리로 뱉는 과정이 우리가 말하기 과정인 거죠. 자,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소환, 처리, 발화 혹은 소환, 처리, 수행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뭐냐? 아웃풋이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다 같은 아웃풋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퀴즈 나갈게요. 여러분, 쉐도잉을 제가 막 해요. 쉐도잉. 막 미드 보면서 이 사람 말을 막 그대로 막 따라해. 100번씩. 자, 이 방법이 아웃풋이고 스피킹이 맞죠? 자, 근데 이 방법은 저의 이론에 따르면 완벽한 스피킹 연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해서는 영어 말하기가 안 돼. 자, 1, 2, 3단계 중에 어떤 단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 스피킹으로서 부족한 걸까요? 왜 영어 쉐도잉은 이 말하기 3단계 중에 뭐가 빠져 있을까? 뭐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공부법일까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계속 쉐도잉을 하면서 나는 영어 스피킹이 될 거야 라고 믿으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겠죠. 그렇죠. YG님이 우리 대답을 해주셨어요. 소환 처리가 빠져서요 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일단 소환 단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환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쉐도잉에는 이미 문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칠게요. Binge watching is common with on-demand content. 이랬어. 어떤 쉐도잉 미드에서.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든 문장이 아니죠. 내가 단어를 내 장기 기억에서 떠올려서 그거를 문장으로 엮어서 문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원어민이 만든 거야. 나 대신 원어민이 다 만들어줬어. 그러면은 나는 소환할 기회도 없고 그 문장을 만드는 처리를 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앵무새처럼 100번 따라하면 뭐가 돼요? 3단계 수행만 하게 되죠. 그러면 소환하는 능력과 문장을 처리하는 능력이 늘어요? 안 늘어요? 당연히 안 늘죠. 당연히 영어 스피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창의적인 행위라고 했는데 창의적인 행위를 안 하고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웃풋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모두를 익히기 위해서 영어 말하기의 이 세 가지 모두를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대로 된 영어 말하기 훈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 말하기를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영어 말하기를 할 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패 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떠올리는 것 자체에 실패한 경우. 그러니까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겠죠. 선생님, 저는 스피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다 그 얘기 할 거예요. 선생님, 저 영어 회화가 부족해요. 스피킹이 잘 안 돼요. 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렇게 들려요.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아, 의사 선생님, 아파요, 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겠죠. 어디가 아프세요? 몰라요. 그냥 아파요. 그냥 고치세요. 그러면 아니, 어디가 어떻게 좀 아프세요? 그냥 아픈데요? 그냥 고쳐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피부병이 있는지 치과가 아픈지 눈이 아픈지 뭐 다리가 부러졌는지 내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장이 아픈지 배가 아픈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면 어때요?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뭐 신이 아닌 이상 못 고치겠죠.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요? 그죠? 이 사람은 피부가 아픈데 제가 뭐, 뭐 소화제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피킹이 안 돼요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떠올리는 데 실패를 했어요. 이건지 아니면 선생님 저는 말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잘 떠올려요. 저는 아는 게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엮는 과정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머릿속으로 문장까지는 잘 만드는데요. 막상 말을 뱉을 때 뭐 발음이 안 좋거나 실수를 하거나 계속 버벅거려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 실패 지점이 다른 거예요. 자, 퀴즈 또 들어갈게요. 자, 이 첫 번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 실패를 한 거죠? 말하기의 어느 단계? 어느 단계일까요? 그쵸. 소환 단계에서 일단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걸 개선시키는 훈련을 하면 돼요? 소환을 개선시키는 말하기 훈련을 하면 되죠. 그럼 두 번째. 저는 단어 같은 거 많이 알아가지고 단어는 잘 떠오르는데 이게 어떤 문장으로 만드는 게 좀 어려워요. 이거에 그리고 문장으로 막 천천히 쓰기를 하면 되는데 쓰기를 할 땐 되는데 말하기를 할 때 빨리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 잘 안 만들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죠. 처리 과정에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수행 단계에서 실패를 하는 거죠. 즉 소환, 처리, 수행 단계에서 내가 지금 주로 문제를 겪는 부분이 어딘가. 물론 우리는 학습자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중에서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훈련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드렸다시피 쉐도잉은 이 수행 단계를 많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훈련이죠. 수행 단계.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쉐도잉의 효과는 인풋의 효과예요. 인풋. 많은 표현, 원어민의 표현, 발음 이런 거를 인풋, 지식으로 일단은 넣어주는 인풋의 의미지 아웃풋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 단계만 의미가 있죠. 뭐 발음 개선 이런 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즉석 발화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즉석 발화. 왜냐하면 즉석 발화야말로 소환, 처리, 수행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즉석 발화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미리 어떤 말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해보는 그 과정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원어민이 이 문장 주고 야, 이 문장 이런 뜻이니까 이거 따라해. 이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이거 말해보세요. 파리바게트에서 빵 3조각 사왔어. 이거 영어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즉석 발화를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즉석 발화를 못하니까 안 한다 그래요. 못하니까 일단 딴 거부터 한다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물론 지극히 너무 못해. 나는 그냥 영어 9등급이고 지금 아는 거 자체가 없어. 나 읽기조차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즉석 발화 하면 안 되죠. 하지만 나는 읽기랑 뭐 듣기 이런 건 좀 했어. 뭐 토익도 뭐 한 700은 나와. 그런 사람들은 즉석 발화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즉석 발화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저의 책에도 나와 있는 Fill the Gap 학습법입니다. Fill the Gap은 갭을 좁혀라, 갭을 채워라 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수준에 맞고 좋아하는 컨텐츠를 정하세요.
자, 수준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알아듣지도 못하고 너무 어려운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적당한 수준. 그 대신에 한글 자막이 있는 거. 한글 자막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를 하나 한번 잡아보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제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해드릴 테니까. 자, 첫 번째, 영어 자막을 틀으세요. 그냥 편하게. 영어 자막을 틀고 끝까지 보세요. 그걸 같이. 그러면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을 영어 자막까지 틀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세요. 자, 내 수준에 맞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뭐 7, 80%라도. 많으면 뭐 90%, 100%라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보지 마세요. 그냥 한두 번만 딱 보고 파악해. 외우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 그 다음 한글 자막을 트세요, 이제. 그리고 영상을 무음으로 하세요. 무음으로 하고 한글 자막을 트세요. 자, 그리고 나서 대사가 한 줄 지나가면 일시정지 딱 스페이스바로 멈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한글 자막을 보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즉, 통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즉석 발화를 하는 거예요. 즉석 발화. 그 문장을 내가 즉석으로 발화를 해보는 거야. 정답은 없어요.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첫 번째 본 그 원어민이 한 말을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즉석 발화로 그냥 내 방식대로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훈련이 되느냐? 내가 그 말에 필요한 단어와 이런 걸 다 떠올려야 돼. 소환이 되는 거예요. 소환 훈련이 돼요. 그리고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 봐야 돼. 막 시제도 고려해야 되고 의문문이냐 뭐 부정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막 문법도 고려해야 되고 이러면서 문장을 만드는 처리 훈련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말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나 이런 모든 것도 신경 쓰게 되니까 수행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하게 돼요. 어떤 확인이냐? 아, 내가 이 단어를 모르네. 이렇게 쉬운 말도 나는 못하네. 혹은 야,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네. 아,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 되네. 나도 할 수 있네. 이러한 다양한 확인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직접 발화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 과정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맨날 쉐도잉만 하고 이런 쉬운 것만 하면 이런 확인 과정조차가 없기 때문에 메타 인지 능력이 안 생겨요. 그게 쉐도잉의 맹점이에요. 자, 그리고 1단계를 왜 했냐? 이 2단계를 하기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빵에 관한 뭐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빵집에 관한 빵 문화야. 뭐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이런 뭐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해. 근데 내가 갑자기 말을 해보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1단계에서 뭘 했어요? 대략적인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파악했죠. 그 과정에서 영어로 듣고 영어로 자막을 봤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주제에서 자주 쓰이는 어떤 표현들,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을 이미 접해봤기 때문에 그게 raise consciousness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주제에 대한 의식을 한번 끌어올린 상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끌어오른 상태에서 즉석 발화를 해보기 때문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주제를 갑자기 여러분 출산율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이러면은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출산율에 대한 어떤 대화를 한 5분 정도를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대화로 얘기를 해봅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좀 쉽단 말이죠. 그 주제에 대한 의식이 한번 이렇게 고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소리를 켜고 그럼 영어 소리가 들리겠죠. 영어 원어민이니까 원어민이 말한 것과 자신이 말한 것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궁금증이 해소돼. 2단계에서 아 이거 어떻게 말하지? 아 내가 이런 단어를 모르네 했던 것들이 아 원어민은 이렇게 말하네. 아 맞다 이 단어 있었지. 이런 단어가 있네. 이러면서 나와 원어민의 갭을 비교하게 돼요. 나는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어민은 이렇게 표현하네. 이러면서 깨달음과 배움과 fill the gap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하면 되냐? 표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휘죠. 어휘 같은 거. 표현이 다르면 표현을 배워요. 발음이 내가 틀렸으면 발음을 교정하면서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나의 스피킹을 늘리고 개선하는 과정.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고로 이 방법은 저랑 이제 제 친구가 최연소 서울대 영어 교육과 박사예요. 국내. 그러니까 그 둘이서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를 해도 되는 방법이에요. 이론적인 바탕을 가지고 만든 공부법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실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해볼게요. 자, 저는 이 방법의 테드턱스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테드턱스는 레벨별로 찾기가 쉽고요. 아주 다양한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한글 자막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AI가 워낙 발달했고 한글 자막이 웬만한 게 잘 되기 때문에 유튜브만 해도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좋아하고 그런 컨텐츠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3분에서 5분짜리 이런 짧은 걸로 하시는 게 더 부담이 없고 좋겠죠. 뭐 이렇게 여러 주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들어보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해볼게요.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했다고 칩시다. 한번 봤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하는데 한글 자막으로 딱 무음으로 틀었어. 근데 만약 리더십이 다수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이랬어. 그럼 이걸 내가 영어로 하는 거야. 일시정지하고. 자, 여러분 문장 만들어 보세요. 지금.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방식대로 해보세요. 말로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 리더십이 다수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정답을 찾지 말고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말하겠다. 즉석 발화 훈련. 자, 누군가에게는 이 문장이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이 문장이 굉장히 단순한 그럴 문장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문장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What if a lot of people have leadership? 어때요? 자, what if라는 표현을 아시는 분들은 make sense 하네, 좋네. 그리고 뭐 a lot of people have leadership. 어렵지 않죠? 어떤 단어가 어렵진 않아요. 물론 what if라는 표현을 모르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what if를 배우면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말했어. 나는 what if a lot of people have leadership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내가 원어민 거를 재생을 해보니까 원어민은 이렇게 말해. What if leadership were shared by many people? 그러면은 이 사람도 배우는 거죠. 원어민과 나의 갭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게 답이고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저렇게 표현했는데 얘는 leadership were shared by many people이라고 했네. 아, 이렇게 수동태를 쓰는구나. 이러면서 나의 문장력이 늘어가는 거죠. 이거는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또 뭐 이럴 수도 있죠. 이게 아니라 또 원어민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What if the majority held the power of leadership?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원어민이 뭔가 포멀한 랭귀지를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약간 academic한 vocabulary를 구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장시키는 거예요. 원어민과 나의 갭을 보면서 아, 이런 스타일로도 말할 수 있지. 그러한 다양성, diversity를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문장의 diversity를. 이런 훈련 방식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도 추천해 드릴게요. Fill the gap은 이제 됐고 각종 인풋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는 Really 클래스 수업이 있을 것이고 그거 아니어도 요즘에는 영어 공부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시대는 절대 아니죠. 뭐 교재를 살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다 공짜로 인터넷에 널려 있어. 그러면은 다양한 내가 원하는 주제의 자료로 인풋 자료, 뭐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유튜브가 돼도 되고요. 기사, 어휘, 문법, 비즈니스 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챗 GPT 음성 대화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인풋 자료를 가지고 아웃풋 훈련을 하는 거죠. 그 아웃풋 훈련은 어떻게 하냐? 디스커션 형태로 해요. 그러니까 걔랑 나랑 얘가 1대1 나의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얘랑 나랑 1대1로 계속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전화 영어에 이제 돈 쓸 필요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면 음성 대화가 500%, 500배 낫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보다도 사실은 더 낫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꿀팁을 드립니다. 뭐 별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롬프트를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I'm a Korean who learns English language. I'd like to practice speaking English using the article below.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인데 내가 스피킹을 연습하고 싶어. 이 기사를 가지고. 이 기사는 뭐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바꾸면 돼요. 이 부분. Make a set of discussion questions based on the article. 그 기사로 토론 주제 문제를 좀 만들어줘. Let's talk about them. 그리고 그걸로 나랑 얘기해보자. Please make sure to correct my errors and rephrase what I say. 그러면 내가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좀 고쳐주고 rephrase 이게 핵심이에요. rephrase what I say. 그러면 내가 말한 걸 좀 네가 다시 말해줘.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가 말한 게 어색하지 않을까? 뭐 문법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근데 rephrase what I say를 넣어주면 계속 티키타카로 대화를 하는데 챗GPT가 계속 내가 말한 거를 더 자연스럽고 원어민스러운 표현으로 한번 바꿔서 말해줘요. 어우 막 이러면서 리프레이즈를 해준다는 거죠. 다시 바꿔서 말을 해줘. 그러면 우리는 배워요. 필더 갭이 돼. 아, 내가 말하려는 게 이거였는데 얘가 이렇게 말을 해주네. 아, 저렇게 말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진짜 우리가 원어민 애인을 사귄 것처럼 그런 환경으로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요즘에는 단연코 제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어요.
단군 이래 영어 공부하기 제일 좋은 세상인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해요. 자,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교육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기사나 비디오 이런 것들을 이제 인풋을 사용해요. 가장 뭐 기사를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이 기사들이 막 있어. 기사 뭐 사이트 궁금하시면 제가 물어보면 알려도 드릴게요. 뭐 다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가 많으니까. 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를 제가 하나 정했어요. 뭐 뉴스 기사 같은 거예요. YouTube launches new TV focus tools to creators 이러면서 유튜브가 뭐 크리에이터를 위한 뭐 TV 집중 뭐 그런 뭘 만들었다. 서비스를 만들었대요. 그럼 이 기사를 이렇게 읽고 뭐 기사 여기 아래 보면 뭐 기사 듣기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듣기도 해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인풋을 공부했어. 여러분들은 뭐 리얼 딜 클래스를 뭐 30분 강의를 들었어.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요거 있죠. 요거 기사 요거.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거야. 그냥 텍스트를. 리얼 딜 클래스 분들은 교재가 PDF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죠. 텍스트를. 복사를 한 다음에 잘 보세요. 챗GPT로 가. 그러면 챗GPT에서 요거 있죠. 윗부분. 이 윗부분은 뭐냐? 이 윗부분은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프롬프트예요. 나 한국인인데 나 연습할 거니까 나랑 같이 대화하자 한 다음에 야, 나 고쳐주고 뭐 해줘.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 그 기사 여러분이 공부한 거 뭐 리얼딜 강의가 됐든 그걸 아래다가 붙여 넣어요. 그냥 복붙만 하면 돼. 쓸 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복붙 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 주제에 대한 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주제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질문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폰이라고 칠게요. 폰이 더 여러분들이 편하니까. 폰에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측 하단에 보면 이 음성 대화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면 돼요. 그럼 음성 대화가 바로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이 그대로 했을 때 이것도 프롬프트를 드릴게요, 제가. 자, 프롬프트 쉬운데 제가 뭐 초보분들도 있으니까 편하게 좀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성 대화 저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 I want to practice speaking English based on the article. And then can you just start the conversation by asking me the questions? 이런 식으로. 뭐 더 쉬우면 그냥 can you start the conversation 해도 되고요. can you ask me the first question 해도 돼요. 나한테 첫 번째 질문부터 해줄래?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뭐라고 하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대답을 바로 해줘. Sure. Let's start with the first question. How do you usually watch YouTube on a TV, computer, smartphone, or tablet?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얘가 그 질문 위에서 만든 질문 해주는 거야. 그래 해보자. 그러면 뭐 너는 유튜브 얼마나 봐? 뭐 TV로 봐? 스마트폰으로 봐? 컴퓨터로 봐? 이게 물어본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대답해보세요. 대답을 하는 거야. 얘가 물어봤으니까 그래 뭐 제가 해볼게요. 뭐 초보라고 생각하고 중급 분들은 알아서 잘 알아들으시니까 초보.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I usually watch YouTube on my phone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물론 이거보단 잘하시겠지.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그러면 얘가 또 대답을 해줘. 뭐 is that so? 뭐 한 다음에 then 뭐 how often 뭐 이러고 how much time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준. 그러면 제가 실제로 예문을 제가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 I mostly use my smartphone to watch YouTube because I don't really watch TV these days.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줘. That makes sense. Do you find watching YouTube on your smartphone more convenient than on a TV, or are there times when you'd prefer the bigger screen?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자연스럽게 얘가 물어봐 주는 거예요. 너는 뭐 큰 화면이 좋아, 작은 화면이 좋아, 막 이런 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I don't specifically like big screens because, I can't really carry it around. I usually use my phone or tablet PC.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나는 이제 들고 다니는 게 편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걸로 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carried around라는 표현을 썼어요. carry it around. 그러면 carry 이걸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지 잘 들어보세요. Yeah, the portability of a smartphone or tablet is a big advantage. Do you think the content you watch would feel 자,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라고 했냐면, yeah, portability of a smartphone이라고 했어요. portability가 뭐냐면, 여러분, 포터블 이런 거 아세요? 포터블, portable이라는 것은 휴대 가능한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carry around라고 쓴 거를 얘는 portability라고 하고 is a big advantage라고 해요. big advantage. 이거 참 좋지라는 것을 뭐 good, 뭐 like 이런 거를 advantage라는 단어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rephrase 해주는 거예요. 제 말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듣기 훈련도 되고 어휘력이 늘고 말하기가 되고 그리고 나 혼자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게다가 금상첨화는 뭐예요? 생뚱맞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한번 한 내가 예를 들면 리얼디 클래스에서 공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원어민과 대화를 해보는 이런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말하기, 일과 말하기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뒤에서 설명을 하고 리얼디 클래스 그 우리 주제를 이용하세요. 이 각각 본인이 듣고 있는 그 수업에 따라서 0 to 1에서 배운 내용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스피킹 1.0, 2.0 여기서 배운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챗 GPT와 음성 대화 연습을 하셔라. 그리고 특강 및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계속 스피킹을 공부할 수 있고요. 오늘은 특강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실시간 강의에는 프리토킹이나 이런 걸 하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참여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진짜 사람들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루 일과 요약 다들 아시죠? 그래도 혹시 신규 분들 계실까 빠르게만 설명할게요. 자, 무조건 시간 순서로만 말하세요. 일과 요약하면서 뭐 이상한 스페셜 이벤트를 찾지 마세요. 아, 저 할 말 없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몇 시에 일어났다, 몇 시에 잤다, 뭐 먹었다 이런 것만 하세요. 그리고 말한 것을 다시 한번 즉석 발화를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써봐야 된다. 그냥 귀찮으니까 먼저 써보고 말하자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쓰기로 한번 개선을 했죠. 쓰기로 개선을 했으면 다시 말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방금 전에 알려드린 챗 GPT랑 대화를 해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내 수준이 낮다. 나는 아직 초보다. 그러면 큼직한 내용만 쓰세요. 일어났다, 밥 먹었다, 샤워했다, 잤다 이런 것만. 그런데 내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디테일한 내용. 김 부장님이랑 뭘 하다가 갈비찜을 먹었는데 여기서 소스가 뭐가 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달달 외워서 말하는 것이 그런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포인트를 익혀라. 즉 내가 일기를 쓰고 그거를 달달 외워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본질에 어긋나. 그게 아니라 쓴 과정에서 내가 어떤 특정 표현을 배웠거나 어떤 특정 문법의 어떤 주의사항을 익혔을 때 그런 것들만 주의해서 다시 연습을 하는 것이지 그냥 외운 거를 일기를 다 외워서 무식하게 그거를 따라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시입니다. 실제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줄리님께서 하신 건데요. 우리 리얼리 클래스 과제예요. 자세히 보진 않을게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자, got up 7 a.m. this morning. 이렇게 뭐 7시에 일어났다. Usually weekly meetings at 9:30 in the office. 뭐 오피스에서 매일 아침 뭐 위클리 미팅을 한다. 이런 거 있죠. 9시 반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에릭슨 얘기도 나오죠. 에릭슨이랑 뭘 했다. 뭐 사장님이랑 장어덮밥을 먹었다. 뭐 그다음에 뭐 pick up my kid. 뭐 우리 애를 데리러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의 일과에 대해서 왜 그러냐? 우리는 일과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자주 일어나고 자주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말을 못하면서 괜히 엉뚱한 뭐 이상한 미드 속 이상한 장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일단은 내가 매일 겪고 자주 말할 수 있는 내 일상부터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걸 훈련을 해야죠. 그리고 즉석 발화 능력을 키워야죠. 그래야지 진짜 우리가 내가 아는 영어를 내가 모르는 영어를 할 수는 없죠. 내가 아는 영어 수준을 그것을 구현하고 작동시키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아웃풋 어빌리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고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래요. 선생님, 근데 제가 한 게 틀리면 어떡하죠? 제가 이게 한 게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제가 만든 문장이 맞는지, 제가 말한 문장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이러한 perfectionism을 버려야 돼요. 완벽주의를 버려야 돼요. 자,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요리를 배우는데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요리를 처음 배우는데 선생님 저 이 요리가 제가 미역국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만큼 못하면 어떡하죠? 이거 한식 50년 대가만큼의 미역국이 아니면 어떡하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원어민이랑 똑같고 원어민의 기준에 다 맞는 영어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웃풋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인풋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내에서 아웃풋을 구현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거, 내가 판단이 안 돼.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 판단이 안 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의 인풋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걸 뛰어넘은 아웃풋을 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풋과 아웃풋을 분리해서 접근해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어.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확인해야 돼? 이거를 완벽한 문장으로 어떻게 완벽히 100% 문법도 맞고 표현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내가 어떻게 점검을 받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정확성과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정확성 있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문법이 이런 거는 인풋으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웃풋을 하는 과정에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그만큼 토익 900, 토익 만점 이렇게 해서 지식을 늘리면 알아서 판단이 돼요. 많은 영어를 듣고 많은 영어를 읽고 이래야지 되는 것이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웃풋은 유창성 스킬을 위한 거예요. 유창하게 이걸 구사하고 말하기 스킬을 내가 늘리는 게 바로 아웃풋인 거지. 아웃풋을 하면서 무슨 뭐 정확한 표현, 문법적인 옳음 이런 것들을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스피킹을 하는 것은 아는 만큼을 스피킹으로 구현하는 것이 목표지 뭐 알지도 못하는 수준을 내가 지금 읽고 들어도 모르는 수준을 막 더 뛰어넘은 거를 말하기를 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스피킹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방법은 뭐다? 요즘 시대는 너무 좋아서 챗GPT 등 AI의 도움을 마치 원어민 배우자의 도움을 받듯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잘 받을 수 있죠. 배우자도 사람이니까 귀찮을 수 있는데 챗GPT는 너무 말을 잘 들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가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자가 점검을 스피킹에 있어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스피킹이 고민이고 스피킹이 안 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맞나? 어떤 사람들은 1년 동안 열심히 스피킹 연습을 했는데 안 된대. 그래서 자세히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무슨 어떤 강의에서 뭐 100문장, 1000문장 만들어준 거를 그거를 막 맨날 외우고 달달 했대. 그거는 자기가 만든 문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스피킹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그건 상식적으로. 근데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 그럼 그 사람은 스피킹이 아직은 늘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인풋을 위해서 그걸 한다. 그건 괜찮아요. 인풋을 위해. 나는 아직 너무 인풋이 부족해서 인풋을 위해 내가 만들진 않지만 그걸 외운다. 달달 외운다. 그건 괜찮아요. 두 번째,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아웃풋을 한다고 진짜 아웃풋만 해. 스피킹만 하루에 4시간. 근데 배우는 게 없어. 새로 어떻게 뭐 읽고 듣고 이런 게 없어. 그러면 늘지 않잖아요. 인풋이 늘지 않는데 어떻게 더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내 아웃풋을 개선하고 있는가? 즉, 내가 아웃풋을 하는데 그냥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계속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표현에 똑같은 문법 수준만 해. 그러면 이거는 개선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리프레이즈를 챗GPT나 원어민이 해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계속 인풋을 쌓아서 새로운 인풋을 다시 아웃풋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거나 이렇게 학습이 있고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실천만 해. 학습이 없어. 새로운 걸 안 배우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스피킹만 주구장창 2시간씩 해. 이런 사람들도 큰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즉 즉석발을 하고 있는가? 일과를 말하고 있는가? 과제를 하고 있는가? 훈련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인풋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영상, 강의, 대화, 음원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뭐 미드 이런 거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내 아웃풋을 개선하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을 해보느냐? 수정을 해보느냐? 챗GPT를 활용해서 좀 보냐? 아니면 선생님한테 강사한테 좀 물어보느냐? 이러한 개선 과정이 있느냐를 점검을 해보라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걸 하는데 영어가 안 될까요? 이걸 하는데 스피킹이 안 될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무조건 되죠. 즉, 이걸 하고 있다면 스피킹은 되고 이걸 아니면 스피킹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스피킹이 돼요. 근데 이걸 내가 안 하고 있다. 무조건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뭘 해도 스피킹 안 돼. 이게 바로 스피킹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스피킹이라는 게 어떤 시크릿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해하고 스피킹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접근한다면 스피킹은 반드시 되고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이제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